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도권과 지방 전체가 80% 이상 실거래가 하락으로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약금 아래로 떨어지자 매수자들이 즉석에서 몇천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는가 하면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는 미계약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포항 등 지방은 이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조정지역을 해제해달라는 탄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직 대세 하락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3월 대선 이후에 반등할까요? 유료상담은 1회와 지속 모두 가능하며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2시 70% 대폭락 5곳, 무더기로 미분양, 미계약 이런 것들 때문에 아우성 난립니다. 자, 선수들은 이미 빠져나왔다고들 하죠. 보시면 여기 단순하게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라 투자 가치 지역, 뭐 예정 지역, 호재 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분양, 매매, 갈아타기 최고의 방법이고 아주 이제 중요한 것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생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정리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부동산 방법에서 이 시점에서 또는 좀 지나서 언제 타이밍이 됐든 분양을 받을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 갈아타기를 할 것이냐, 이거는 항상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자, 집값 하락 주즘에 청약시장도 빨간불이고 지방 무더기 미달 나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고분양가 분양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피하세요. 고분양가, 외톨이 분양, 아무리 1000세대가 넘어도요 그 일대에 새 아파트도 없고 얘만 덜렁 있어. 이건 아주 안 좋아요. 그런 것도 나홀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 전체가 좀 이렇게 주거타운이 돼야지 얘만 덜렁 있으면 안 좋아요. 세대수 적은 거 분양도 안 좋지만 많아도 얘만 외톨이로 있다. 이거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미분양, 미계약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 미계약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끝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미분양, 미계약 잡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분양가 밑으로 30% 폭락할 수도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막 여러분들 호객행위 하는데 하지도 마시라고요. 가점, 금액 높으면 3기 신도시, 서울 좋은 곳을 골라서 하세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 왠지 하락세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넣는 것보다는 가점 이런 거 좋으면 좀 좋은 데 골라서, 아니면 자기 여건에 맞게끔. 가점이 나쁘다고 해서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혹시나 해서 넣었는데 당첨되어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매매입니다. 계속 그 다음에 가점이 높으면 3기라든가 서울 좋은 곳만 골라서 넣고 대출 제한. 이게 우리가 분양할 때 대출 제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또는 자금 부족,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집단대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의무 입주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근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넣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나중에 의무 입주하는데 돈 모자라면 큰일 나잖아요. 자, 매매, 영끌, 무리한 갭 투자 이런 분들은 급매라도 조심. 지금 영끌하거나 비싼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설령 이게 급매라고 할지라도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엄청 뛴 상태에서 지금 1, 2억 떨어진 게 급매 아닙니다. 폭등 후에 조금 하락한 거죠. 매입 시기를 조금 더 늦추세요. 보통 1주택자는 보유하고 영끌 비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은 아마 대선이라든가 또는 지자체 이때 중과세가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폭락 전에 매도해야 하는데 제 생각은 올 연말까지, 진짜 낙관적으로 봐도 올 연말이 끝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올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아마 내년부터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자, 갈아타기 볼까요? 영끌, 무리하게 잡은 사람들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은요 금액을 줄여서 갈아타세요. 지금 뭐 덜 떨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외곽을 갖고 있거나 입지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나홀로 아파트, 비아파트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매도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자, 정상적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폭락장, 그러니까 5년 동안 폭락장 이 중에서 그냥 본인이 갈아타면 돼요. 내 거보다
덜 떨어질 것으로 갈아타시라고요. 비싼 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면서. 자, 이제 집값 5억 이상 폭락한 곳들도 수두룩하고요. 80% 미분양 사례도 아주 넘쳐납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미분양 폭락 거래. 먼저 지방은 미분양 대세인데 대구 해링턴 감삼 3차 80% 무려 미분양이었고 300세대나 미분양이 났네요. 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수성구 일대 미분양 미계약, 그 다음에 울산 뉴시티 엘리넷들 2차 미분양 미계약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포항 남구 남포항 태왕 아너스 60%나 미분양이 났고요. 자, 광양시 마동 중흥 80%약 840세대 미분양. 송도 센트럴 파크 리버리치 얘는요 그냥 수도권이지만 최고 207대 1까지 경쟁률 났던 게 거의 30에서 50% 미계약이 돼버렸어요. 포기한 거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뉴스 한번 쳐보세요. 미분양 넘쳐납니다. 대부분이 미분양은 지방이고요. 미계약은 수도권도 많아요. 자, 이제 폭락한 아파트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당 백형 2단지 대형 23.5억 25.7억으로 떨어져갖고 7.8억 빠졌어요. 삼성 자 아펠바움 73평 55.5억이 48억 7.5억 빠졌고, 용산 도원 삼성 25평 14.3억이 7억까지.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많이 빠졌죠. 7.3억. 자 AID 22평 35억이 28.3억 6.7억 빠졌고요. 청라 한양 레이크블루 자 34평 13억이 8.64억으로 4.3억 빠졌고, 인계 수원 인계 레미안 노블레스 1단지 34평 8.5억에서 4.49억 4.1억이나 빠졌네요. 이렇게 보시면 자 많이 빠진 곳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거고, 이따 또 근거 자료를 여러 개를 제시해 드릴게요. 집값 폭락, 자 폭락장하고 상승, 폭등, 크게 집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바닥장인 폭락장,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상승장, 꼭지 가까운 폭등장,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강세를 띠는 부동산은 뭐냐?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집값 시기별로 강세 부동산, 이것도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요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데이터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쏟아내기 때문에. 뭐 특강 왜 듣습니까? 이것만 들으세요. 그래도 똑똑해지니까.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만 듣지 마시고 내용면에서 긍정적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보세요. 먼저 폭락장에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자면 선도 아파트들이 폭락장에는 강세입니다. 좀 좋은 아파트들이 2013년에서 21년 지금까지, 그러니까 13년부터 뛰었어요. 얼마나 좋으면 미리 뛰었을까요? 자 강남 3구하고 한강변하고 신도시 1, 2기 신도시 주로 이제 새 아파트들 20평대 이때 소형이 강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2013, 14, 15, 16대 소형만 인기가 많지 않았나요? 왜? 너무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항상 폭락장에는 소형이 뛰어요. 그 다음에 새 아파트 위주로 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났던 3기 신도시가 그냥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확 뛰어버렸죠. 재건축 재개발도 새 아파트가 되니까 속도 빠른 곳들 그냥 막 뜁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진짜 폭락장이 맞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주택으로 끌고 가도 돼요. 이때는. 지금은 다주택 하면 망하니까, 폭락장에는 다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영끌 좀 무리한 영끌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때는 갭 투자도 좋습니다. 실거주 폐지니까.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때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항상 그래요. 자 다음에 상승장. 대략 한 2015년부터 2018년, 19년 이때 재밌는 게 보통 아파트들이 뛰었어요. 이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뛴 게 상승장이에요. 자, 폭락장이 좋은 것들을 미리 다 뛰었고, 얘들이 18년부터 21년 사이에 뛰었는데 어떤 것들이냐? 서울 대부분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좀 중심 지역들만. 광역시는 아주 좋은 지역들. 잘 봐봐요. 광역시 핵심 지역들은 좀 일찍 뛰었잖아요. 그리고 30평대, 이제는 20평대가 뛰는 게 아니에요. 상승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안정감이 생겨가지고 20평대 선호하지도 않아요. 별로. 이제 30평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30평대가 더 뛰어요. 중형 아파트가. 그리고 보통 아파트들이 막 뛰기 시작해요. 분양, 급매 이런 것들이 치열해집니다. 결국 이때도 유망한 건 상승장 초중기 때는 다주택 해도 돼요. 영끌 약간 견딜 수만 있다면 영끌 갭 투자도 좋습니다. 아직 실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은 폭등장 이거 보세요. 이때는 기타 부동산,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거나 조금밖에 안 올라갔던 것들이 뛰는 거야. 20에서 21년. 주로 20년, 21년 뛴 것들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래 뛴 것들은 진짜 나빠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서 뛰었겠어요. 그런데 많이 뛰었다고 더블 뛰었다고 막 잔치하고. 여기 보시면 1번 수도권 광역시 지방에 분명히 뭐라고 써놨어요. 어디가 됐더니 외곽이라고 써놨잖아요. 외곽.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나중에 회복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40평대 이상 대형 10평대 이거 인기도 별로 없었던 게 늦장 늦게 뛰었어요. 이제 얘들이 뛰다 보니까 폭등장에는 다 뛰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것도 뛰어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얘들도 뛰었어요. 나홀로 아파트 그냥 세대수 150세대도 안 되는 것들도 뛰고 100세대 이런 거 막 뛰고 상가, 토지 막 날라갑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유망 이때는 유망이 다주택하면 안 되죠. 자, 똘똘한 거 하나로 웬만하면.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해야 하고 저평가 중심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이 단계별로 달라져요. 전략이. 자, 이제 다주택 영끌 2020년 마지막 3번 기회. 다주택자들이 한번 기회 올까요? 중과세 폐지 기회 올까요? 그러는데 기회 옵니다. 자, 보자고요. 뭐 100% 장담 못하지만 3번. 일단 대선 전 지금부터 3월달까지 대선 전에 양도세 완화, 중과세 완화를 할 가능성도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 하락, 거래 실종. 지금 현재 가격 하락. 어차피 팔면은 떨어진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익이라든가 세금을 감안해도 낮춰서 파는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못 판다, 팔지를 못한다, 안 팔린다, 망합니다. 진짜로. 에이 10% 빠지겠지. 자, 이미 빠진 거 10% 넘어요. 지금 3개월 만에. 그런데 2년에서 5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 빠지겠어요?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러면 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망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지금 세금 따지고 뭐 따지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3단계 중에서 털어내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봐요. 아니, 멀쩡한 집을 털어내라는 게 아니라 다주택, 집을,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세 하락은 50% 폭락을 해서 보유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다. 그 다음에 대선부터 지자체까지 2차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제 매도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자, 매도를 생각하는 뭐 영끌하는 사람들. 여기 제목이 다주택 영끌이라고 했잖아요. 자, 3월에서 6월. 지자체 때문에 이제 대선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 이기려고 좀 풀어주겠죠. 양도세 완화 여부가 또 이때 나올 거예요. 가격이 이때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는 예상은 해요.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가 보합, 거래 정체, 약간 이제 여기서 정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상은 그래요. 자, 차익, 세금 감안해서 그래도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대세 하락 50% 폭락을 하기 때문에 진짜 세금 찔끔 아끼려다가 완전 엄청나게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에는 여름 폭등장. 이건 이제 선거하고 상관없이 여름 그동안에 2016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 여름만 되면 폭등을 했어요. 올해도 여름에 또 뛸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무조건 여름 기다리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저는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니까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7월에서 9월이에요. 여름 6회 연속 폭등 여부가 관심입니다. 가격이 아마 조금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차익, 세금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때라도 매도해야 돼요. 자, 이때 매도는 계속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대세하락 되면 반토막 나서 망합니다. 한마디로. 자, 이제 세 번의 기회가 오는데 다 올지 언제 어떻게 올지는 제가 방향은 잡아드렸어요. 자, 이제 전국 폭락 중인데 한번 세부적으로 보니까 강남부터 보자고요. 강남, 한강 이 일대가 이미 5억 이상 급매가 떨어진 것도 있고 뒤늦게 실거래가 돼서 또 신고가 나온 것도 있어요. 막 섞여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하락거래 맞습니다. 이제 서울 보세요. 서울은 노동왕 금강구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서울 전체적으로 하락거래가 이미 80% 이상입니다. 경기도 중심 지역 떨어지고 있어요. 광명, 평촌, 의왕, 요즘은 뭐 분당 그리고 웬만한 좋은 지역들 다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경기 외곽 사이드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또는 그냥 일반
유성도시들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오산, 시흥, 동두천, 평택 다 지금 분위기 꺾여버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 거래가 80% 이상.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는 크게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리고 거래량도 적어요. 인천 하락, 인천도 전반적으로 하락인데, 자, 송도, 청라, 신도시가 조금 하락폭이 크고요. 여기는 이제 미계약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세종이 하락폭이 최대입니다. 전국 하락 최대. 다만 분양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분양은 미분양이 안 나오고 있어요. 세종 4억대 30평대 분양하면 받으세요. 뭐 지금 10억에서 떨어져 갖고 8억인데 분양은 4억대인데 왜 안 받아요? 자, 대구 하락 확대되고 있고 미분양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좀 위험하다고 했어요. 부산에 비해서도 그 제2의 홍콩 같이 바닷가가 보이는 것도 아닌 분지 지역인데 집값은 지나치게 비싸요. 자, 그다음에 부산, 울산도 하락하고 있고 실거래가 하락 전환 이미 하락 전환 됐어요. 자, 전국적으로 지금 폭락 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3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번 타이밍을 보면서, 왜냐하면 억지로 내놓는다고 해서 팔리는 거 아니니까. 이제 6번째 수도권 미계약, 지방은 미분양. 수도권은 경쟁률만 셌지 좋지 않은 곳들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야. 세대수 별로 안 좋은 곳들이나 분양가가 높은 곳들. 지방은 아예 그냥 자체로 미분양이 납니다. 뭐 다 미분양 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고분양가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 지방 무더기 지금 미달됐어요. 자, 지방 보시면 점점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약 미달 단지 아예 청약 단계부터 미분양돼 가지고 26.7 확 늘어났죠.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 미분양이 이런데 미계약은 얼마나 많겠어요? 받는 순간 망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이 상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 청약 미달 단지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근거자료 때문에 해링턴 플레이스 감산 3차, 대구, 동대구 푸르지오 뭐 브리센트, 포항, 한신더이어 펜타시티 A4블록, 울산 뉴시티 에리네틀 2차, 사천 엘크로 센터폴에, 익산 더반폴 이거 외에도 지금 몇 100군데 넘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돈줄 묶여 지방은 미달 수도권의 계약 포기. 돈줄 묶인 것도 문제입니다. 집단대출이 안 나오거나 의무적으로 입주를 해야 하거나 전매 제한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청약 받기도 불안해요. 이제 돈이 많지가 않으면. 여기 보시면 충북, 대구, 경북, 울산, 전남, 경남, 강원,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북까지 지금 빨간색이 지금 미분양됐다는 건데 상당히 많죠.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이런 곳들 여기는 미분양은 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집값 폭락 사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5억이 48억. 지금 삼성동 아펠바움, 서초, AID 얘는 35억 28억. 강남 일원동에 DH 자이개포 29억 24억. 송파 가락 1차 14억 7천이 10억 3천. 인천 서구. 자, 인천은 서구, 청라, 그 다음에 수원, 팔달구, 서울, 종로구 할 것 없이 지금 어떻습니까? 금액 크기가. 금액도 높지도 않는데 4억 이상씩 떨어졌죠. 금액도 별로 비싸지도 않는데도. 자, 그 다음에 인천 여기 송도, 청라 지금 이게 하락 거래예요. 실거래가 하락한 거 보세요. 무섭죠. 인천이 너무 많이 뛰었었는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입지에 비해서 많이 뛴 곳들이 송도, 청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라에 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들 꿈에 부풀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들어오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얘가 입지에 비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싸냐 싸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서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 뭐 들어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양가도 비싸고 미리 반영돼 가지고 비싼 거예요. 그럼 하락장에는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 하락단지도 지금 서울부터 이거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08년에서 2013년 대세 하락,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 보시면 여기 대세 하락 때 보세요. 8년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9년에 회복했다가 결국은 10년부터 14년 엉저리에 지금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다가 쭉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 서울 보세요. 서울이 2013년 바닥장에 보시면 주요 지역 한강변 라인, 강남 3구 15% 18% 여기서 15, 18이면요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셔야 돼요. 진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여기 보시니까 까만색이잖아요. 오히려 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강남하고 한강변 위주로 많이 뛰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노도강, 금강구 지금 거품이 엄청 심합니다. 이런데 아주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 상황이 될 가능성은 적어요. 얘들도 떨어지겠지만 얘들도 위험해요. 서울,
경기도 많이 뛴 것들 위험하다. 자, 이제 수도권 하락거래 비율, 여기 진짜 하락거래 비율 한번 보세요. 도시별로 쭉 있는데 자, 82%부터 72%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지난 거래야. 자, 11월에서 12월 하락거래라고 했잖아요. 12월 말까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실거래가 올라간 자료에 의하면 이제는 90%에 육박합니다. 사실상 다 하락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82부터 72까지 이제 소수점으로 다 70% 이상은 여기 안 써진 것들도 지금 다 하락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성남, 수정구,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얘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개념이 양극화 조심하세요.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와 지금 자, 지방광역시 집값이 2억 6천이었는데 서울은 6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12억 4천인데 지방 3억 9천. 어떻습니까? 서울은 계속 많이 뛰는데 광역시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뛰었어요. 물론 광역시 평균으로 보니까 이렇지 광역시도 비싼 아파트는 진짜 많이 뛰었어요. 광역시 비싼 아파트 조심하라고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합니다. 차라리 광역시에서도 3억 2억 하는 것들은 그렇게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10억 20억 하는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앞으로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제 말 맞아요. 영원합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도요. 서울은 더 뛸 것이고 폭락한 다음에 지방은 더 벌어집니다. 이건 해외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집값 안정의 국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승 근거와 하락 근거. 해외가 지금 집값이 내년에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죠. 이게 유일한 변수예요. 뭐 입주 물량 부족하다 이건 별로 변수가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가 집값 뛰고 코로나가 증가되면 집값이 오히려 뛰거든요. 돈을 푸니까. 다른 나라가 얼마가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냐 아니면 보합이냐 아니면 소폭 상승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로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대선은 얼마 남지 않고 예상위로 집값 분규가 심각해지자 이러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급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할 수 있는 반등 기회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